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21강 12번 그릇과 연모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사내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옛날에 양반집 총각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내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어질량 조울량 변에 고으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어질량을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고으름방을 그 오른쪽에 결합하여 사내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내랑은 마음씨가 좋고 씩씩하여 고을을 지켜나갈 장정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사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낭도가 있고, 배우자인 사내가 이 남편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낭군이 있고, 학덕을 갖춘 사내가 벼슬을 하므로 벼슬 이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시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내랑 남편랑 벼슬 이름 낭입니다. 다음은 낫오입니다. 낫오는 도우미 그림의 절구지라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낫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곡식이나 떡방아를 찢는 절국공이를 상징한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해서에서는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모양을 변형하여 낫오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낫오는 곡식이나 떡방아를 찢는 절구공이를 상징한 글자로, 시계가 없던 아득한 옛날에 절구질을 하다가 절구의 그림자를 보고 점심때를 알 수 있었으므로 곧 한 낮에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죠. 낫도는 한낮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정오가 있고, 지지로 쓰여 이 일곱째 지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오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낫오 한낮오 일곱째 지지 오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내랑은 어질양변에 고으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어질고 씩씩하여서 고을을 지켜나갈 장정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고을읍을 결합하여 사내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낫오입니다. 낫오는 절국공이를 상징한 글자로, 절국공이로 절구질을 하다가 한낮이 되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한낮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낫오가 되었습니다. 또 소우는 이 글자와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이 꿰는 획을 위에서부터 내리 꿰면 소우가 되기 때문에 두 글자의 모양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곱째 천간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두 손으로 절구공이를 잡고 절구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간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절구공이의 상형자에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일곱째 천간경의 전선은 절구공이를 양손으로 맞잡은 것을 나타내어 이를 절구지란다, 또 곡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돌지범을 글자의 음에 나타내고, 그 안에 손으로 절구공이를 붙잡은 상형자와 사람인을 결합하여 사람이 절구질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모양을 결합하여 일곱째 천간경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일곱째 천간경은 집에서 절구공이로 곡식을 찧어서 만든 알곡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곡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곡식을 먹고 살아가며 해가 지나면 먹는 이 나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동경이 있고, 주로 천간으로 쓰여 일곱째 천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일곱째 천간경, 나이경, 곡식경입니다. 다음은 기와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기와장이 나란히 놓여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와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기와의 모양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대전과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기와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와와는 진흙으로 빚어 불에 구워내어 지붕을 이은 데 사용하는 기와가 나란히 놓인 것을 상징한 글자로 기와라는 뜻이며 보기로 와가가 있고, 기와나 질그릇을 불에 구워내므로 이 질그릇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와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와와 질그릇 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일곱째 천간경은 이 부분은 돌지범은 집을 나타내고,
집에서 절구공이를 사람이 두 손으로 잡고 절구질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그 절구질하는 알곡이라는 뜻에서 곡식경인데 그 뜻이 파생하여 나이경 일곱째 천간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와와입니다. 기와와는 기와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인데요. 여기서 한 획을 가로긋고 그리고 붙은 갈고리하고 점 찍고 봉의 날개 모양을 이렇게 결합하여 기와와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무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를 곧게 세워서 심은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수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세울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세울줄을 결합하여 나무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울줄은 북을 매달아 세우듯이 손으로 사물을 붙잡아 이를 세운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악기 세울 줄은 북줄과 꾸미개와 북의 몸통과 받침 모양으로 북을 매단 것을 나타내어 이를 악기 세운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나무수는 나무를 붙잡아 바로 세워서 심는 것을 나타내어 일 나무 또 심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식수가 있고 나무를 심을 때 바로 세우듯이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나무수, 심을수, 세울수입니다. 다음은 기쁠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북장단에 맞추어서 즐겁게 노래 부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쁠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악기 세울주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악기 세울줄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기쁠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쁠희는 북을 세우고 그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입으로 노래를 부르니 이를 기쁘다, 즐겁다, 좋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희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쁠희, 즐거울 희, 좋아할 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수는 나무목변에 세울줄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나무를 바로 세워서 심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먼저 악기 세울줄을 결합하고 그 오른쪽에 손의 뜻을 나타내는 마디촌을 결합하면 이 부분이 세울주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세워서 심는 나무 또는 심는다 또 계획을 세워서 세운다는 뜻에서 세울수입니다. 다음은 기쁠희입니다. 기쁠희는 이 부분은 악기 세울주입니다. 그래서 악기 세울주는 북을 매단 것을 나타내고 북을 매달라 북을 치면서 그 장단에 맞춰서 입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기쁘다, 즐겁다, 흥겹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쁠희입니다. 다음은 노래악, 즐길락, 좋아할 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북을 나무 받침틀 위에 올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노래악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가운데는 북통의 모양이고 그 왼쪽과 오른쪽은 북을 맨 줄을 상행한 부분 글자이고 그 밑에 나무목은 나무 받침틀의 모양을 결합하여 노래악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흰백 모양은 흰백이 아니고 북통의 상형자이고 그 오른쪽과 왼쪽에 북을 맨 줄을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은 나무 받침틀을 나타내어서 이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노래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노래악, 즐길락, 좋아할 요는 북통을 맨 줄이 달린 북을 나무 받침틀 위에 올려놓고 북을 치며 그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일, 노래, 풍류 또는 음악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악이 있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이 즐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낙원이 있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요산 요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노래악, 풍류악, 음악악입니다. 또 즐길락, 좋아할 요입니다. 여기에서 이 노래악 외의 글자로 발음되는 것은 전부 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낱말을 잘 틀리지 않게 적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양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약병과 알약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양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즐거울 낙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즐길 낙의 뜻을 나타내는 노래약을 결합하여 양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양약은 질병의 치료에 효험이 있는 초목 따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약 또는 약초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한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양약, 약초약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약은 이 흰백자 모양은 흰백이 아니고 북통을 상행한 부분 글자이고, 그 오른쪽에 두 개의 자악을 요는 이 북을 맨 줄을 상행한 글자이고, 그 밑에 나무목은 나무 받침틀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북을 나무 받침틀 위에 올려놓고 북을 치면서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에서 노래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약입니다. 양약은 풀초 머리 밑에, 이 풀초는 우리가 질병의 치료에 효험이 있는 그런 초목이라는 뜻이고, 그 초목으로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약이라는 뜻에서 풀초 머리 밑에 즐거울 낙을 결합하여 양약, 약초약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쇠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옛날 왕조 시대에 술락군이 징을 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경쇠는 이 징과는 다르고 옥이나 돌로 만든 악기의 하나이며 편경이라고도 합니다. 경쇠경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경쇠의 상형자와 창수와 돌석을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경쇠를 글자의 왼쪽 위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칠수와 돌석을 결합해서 경쇠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경쇠경은 경쇠를 채로 쳐서 소리를 내도록 돌이나 옥으로 만든 악기라는 뜻을 나타내어 경쇠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경쇠경입니다. 다음은 소리성입니다. 소리성은 농부가 징을 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소리성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경쇠경에서 돌석을 생략하고 대신 귀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경쇠경에서 돌석을 생략하고 그 밑에 대신 귀이를 결합하여 소리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리성은 경쇠를 칠 때 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 또는 목소리라는 뜻이며 보기로 발성이 있고, 가락이 있는 소리가 이 노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악이 있고, 말소리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어 밝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소리성, 목소리성, 노래성, 밝힐 성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경쇠경은 이 부분은 경쇠의 상형자이고, 그 경쇠를 창수, 쳐서 소리를 낸다는 뜻이고, 그 밑에 돌석을 결합하여 그 재료는 돌이나 옥으로 만든다는 뜻에서 경쇠경이 되었습니다. 소리성은 경쇠경에서 돌석을 생략한 글자로 경쇠의 뜻이고, 이 경쇠를 쳐서 내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리라는 뜻에서 소리성의 글자가 되었습니다.